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8.3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8단원의 뒷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 18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단원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어려운 내용이 없었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8.4 부분은 마지막, 제 18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일반화를 해보는 단원, 그러니까 우리가 18단원에서 지금까지는 그 노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노동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레이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랜드 그리고 캐피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레이버에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레이버에서 배웠던 것을 랜드와 캐피털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캐피탈은 우리나라 말로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돈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에서 자동차 설비, 기계 설비 같은 거 아니면 그 공장 건물 같은 거 그거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도 넓은 그 캐피탈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이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레이버에서 배웠던 것을 랜드와 캐피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한번 이제 유추를 해보는 일반화를 한번 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버와 아니 랜드와 캐피털에서도 이제 그 프라이스는 여기 가격이 우선 두 가지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는 purchase price, 즉 뭔가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말을 하는 거고 렌탈 프라이스는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할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 그러니까 뭐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제 요 purchase price는 집을 아예 사는 거, 그다음에 렌탈 프라이스는 전세나 월세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레이버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버라는 것도 내가 이제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을 이제 뭐 내가 그냥 노동력에 대해서 사실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은 빌려 쓰는 거죠. 그 사람의 노동력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노동력도 이 렌탈에 사실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노동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지불하는 그 노동력에 대한 어떤 렌탈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웨이지, 임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일반화를 해본다면 그렇다면 랜드나 캐피탈의 가격은 혹은 어떤 량은 공급량은 떻게 결정이 될까? 마찬가지로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시장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레이버 부분에서 이제 그 레이버의 디맨드 커브가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잠깐 넘어와 보면 지금 결국은 이 레이버의 마지널 프로덕트의 밸류가 결국은 이 레이버의 디맨드 커브와 일치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나중에 살펴볼 시간이 이번 학기엔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랜드와 캐피탈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마찬가지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뭐 랜드가 될 수도 있고 캐피탈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의 뭐 랜드나 캐피탈의 디맨드 커브도 마찬가지로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오브 랜드나 캐피탈과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에 있는 표현이 이제 약간 뭐 낯선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거를 레이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 그 사과를 따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는 노동자의 임금은
이제 그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의 밸류와 같아지는 부분에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이제 균형에서의 사람 수만큼 고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로 랜드라던가 캐피탈에 대해서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7번에서 마찬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에서도 이제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균형 가격에서 균형 거래량만큼 거래가 된다. 그리고 캐피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그 균형 가격으로 균형 거래량만큼 거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뭐 랜드 아니면 캐피탈에 대해서 뭐 캐피탈 중에 어떤 기계 설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거를 잠깐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아예 그냥 사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purchase 그러니까 구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그와 같은 구입 가격을 프로덕트의 value에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땅이나 어떤 자본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뭐 가만히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뭐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텐데 그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 그러면 당연히 그와 같은 랜드나 캐피탈을 구입하기 위한 퍼처스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고 이제 요 마지막 점에 있는 거는 혹시 뭐 재무관리 아니면 뭐 금융경제학 아니면 혹은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그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래에 랜드나 캐피털의 어떤 그런 거를 이용을 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되면 이제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가격이 지금의 purchase price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8.4 부분에서 여기 B번에서는 이렇게 어떤 한 생산 요소에 뭐 이를테면 가격 같은 게 바뀌었을 때 다른 생산 요소에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랜드가 됐던 레이버가 됐던 캐피탈이 됐던 이제 그것을 구입 혹은 뭐 빌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결국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그 팩터의 밸류만큼을 딱 지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B번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나 어떤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게 다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8단원에서 자주 예를 들었던 과수원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태풍이 불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사다리가 다 망가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를 딸 때에는 사다리가 꼭 필요한데 이제 사과를 딸 때 더 이상 사다리를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없으니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사다리 가격 뭐 아니면 사다리를 빌리는 가격 같은 게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다리라는 어떤 생산 요소가 변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사과를 따는 과수원으로 이제 그 상황을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면 아니 이전이랑 똑같은 노동자 수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사다리가 이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그러면 사과를 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사다리에 있었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한 생산 요소의 변화가 다른 생산 요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18단원에서 한번 중요하게 이제 나왔던 요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수원에서 노동자가 이전보다 사과를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다시 말하면 레이버에 대한 임금, 뭐 웨이지, 뭐 그런 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이제 같은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생산 요소에서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요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반대로 생산 요소가 뭐 희귀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또 요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식으로 한 생산 요소에서의 어떤 변화가 다른 생산 요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서 유럽에서 14세기 경에 있었던, 우리나라 말로 요거를 블랙 데스를 흑사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 사람이 이제 그때는 뭐 의학기술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이 흑사병에 걸리면, 그래서 사람이 마치 이렇게 검게 변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이렇게 블랙 데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유럽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만큼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흑사병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이게 하나의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요소가 확 줄은 거가 되죠. 이게 뭐 절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뭐 웨이지의 변화가 있었나?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구가 줄었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들었다,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다. 그 이유가 레이버의 그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농업을 했었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14세기면,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흑사병 이전과 이후는 땅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은 많은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진 거다. 그러니까 노는 땅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거를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 이 흑사병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마지널 그 밸류 오브 랜드 요거는 하락하게 되면서 땅의 임대료는 하락을 하게 되었다. 이거 어차피 땅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농사를 지을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임금은 올랐는데 땅에 대한 렌트, 그러니까 뭐 토지 임대료 같은 거는 흑사병 이후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 흑사병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5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컨클루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Neoclassical Theory of Distribu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원에서 도입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18, 19, 20에 도입이 18단원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왜 누구는 소득을 많이 받고 누구는 소득을 많이 못 받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Neoclassical Theory of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랜드가 됐던 레이버가 됐던 캐피탈이 됐던 그것도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레이버의 임금은 그 마지널 밸류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의 밸류만큼 딱 받는 거다.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요 Neoclassical Theory of Distribution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18단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중간고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기말고사 때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교과서 각 장 뒷마다의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그거를 시험 문제의 어떤 참고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18단원에 딸려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게 근로소득이 약 몇 퍼센트 차지하냐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교과서 앞부분에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제가 언급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셔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18단원 생산 요소, 뭐 레이버라는 것에 대해 크게 중요한 그런 본질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몇 퍼센트에 차지하는지 보다는 우리나라 뭐 원달러 환율이 대충 얼마인지, 아니면 지금 코스피가 대략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S&P 뭐 나스닥 같은 거가 대충 얼마인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말을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거라면 모를까, 이제, 네, 뭐 지금 그래서 18단원에 딸려있는 첫 번째 문제,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학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 이외의 것은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조금 남은 기간 동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18단원에 대한 마무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